안녕하세요. 유닛입니다. 자, 드디어 첫 강의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본격적으로 바빌론을 활용하기에 앞서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알려주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영어입니다. 제가 한글로 유튜브에서 강의를 진행하지만 실제 개발에 쓰이는 언어와 개념 및 자료들 레퍼런스는 거의 모든 것이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쓴다고 불편해하실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개발자 중에서 영어를 꼭 해야 돼?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대한민국에 태극기 펄럭하고 한글이 정말 위대한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전 세계 공통어는 아직까지도 영어이고 최신 기술들 및 정보들은 다 영어로 작성된 문서로 릴리즈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들을 한글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다른 팀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혹은 모르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포럼에 질문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영어에 대해 반감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씩 영어로 찾아보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고 아직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지만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언어를 폄하하거나 할 의도는 없으니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족이 조금 길었는데 이번 영상에 대해 우선 전체적인 오버뷰를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왜 준비했냐면 3D 관련 개념과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D 모델링이 어떻게 화면에 그려지는지, 즉 렌더링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개발하는 것, 장담컨대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내 머리와 손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3D 개발에 익숙치 않은 분이시라면 이번 영상을 스킵하지 말고 꼭 시청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렌더링이란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체를 3차원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3D는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점, 포인트, P1, P2가 있을 때 P1과 P2를 이으면 선, 라인이 되죠. 선이 면이 되려면 P3, P4를 추가하여 가로, 세로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면, 페이스가 되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적은 스텝으로 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삼각형이죠. 그래서 면을 이루는 최소 점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3D는 점, 정점을 뜻하는 vertices, 간선을 뜻하는 edges, 그리고 면, face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3차원 모델은 각각 정점들마다 고유한 위치값 좌표를 갖게 되는데 그 위치를 축, 엑시스 위에 올려서 표현을 합니다. 이 3차원 XY 지축을 2D 스크린으로 옮기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축은 왼손 좌표계,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 그리고 오른손 좌표계,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이 있는데 지금은 축을 방향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렌더링에는 텍스처와 매핑, 조명과 쉐이딩,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의 과정이 더 포함됩니다. 이 렌더링은 변환과 색칠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은 3차원 모델 좌표의 정점이 2차원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색칠은 쉐이딩이라고도 하는데 면에 그려지는 객체의 색채와 조명 또는 매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렌더링은 투영, 프로젝션, 클리핑, 히든 서페이스, 음면 처리, 쉐이딩, 매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영은 3차원 오브젝트를 2차원 스크린에 비추는 것이고 클리핑은 디스플레이 밖의 오브젝트 부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음면은 오브젝트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고, 쉐이딩은 음영, 그림자죠. 조명빛, 광원빛, 반사광, 투명빛 등을 처리합니다. 매핑은 오브젝트 표면에 텍스처 등을 씌워 질감과 반사된 풍경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CPU가 GPU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을 드로우 콜이라고 합니다. 이 드로우 콜은 성능과 직결되는 수치입니다. 화면에 그려져야 하는 정점들이 많거나 처리해야 될 정보들이 많다면 당연히 CPU가 GPU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제 영상으로도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모호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찾으면서 정리하게 되면 저는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더라고요. 다음으로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 수학 관련 내용입니다. 수학적 개념을 깊게 다루진 않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3D 그래픽스는 벡터, 행렬, 좌표 변환 등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재미없어도 불가피하게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설명을 이어서 드리자면 벡터,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보통 위치나 속도, 가속도, 힘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행렬, 매트릭스는 숫자나 수학적 객체들을 직사각형 그리드에 배열하는 것입니다. 이 행렬에는 객체의 위치를 변경하는 이동 변환, 객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회전 변환, 객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케일 변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통 이동, 포지션, 회전, 로테이션, 스케일은 스케일이죠. 이 세 개를 묶어서 트랜스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좌표 변환인데요. 한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점이나 벡터를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도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오죠. 3D 장면의 객체는 월드 좌표계에 정의되고 카메라의 뷰 좌표계로 변환이 된 후에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스크린 좌표계로 변환이 됩니다. 렌더링이 색칠과 변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으로 장면은 씬이라고 하는데 모든 시각적 요소가 결합되어 전체적인 3D 환경을 구성하는 공간입니다. 3D 모델, 조명, 카메라, 텍스처,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3D 월드의 무대와 같으며 모든 시각적 요소가 이 씬에서 상호작용합니다. 다음은 조명과 쉐이딩입니다. 조명은 빛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보통 씬의 분위기와 깊이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예를 들면 헤미스피어릭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팟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의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딩은 3D 모델의 표면에 적용되는 색상과 질감 처리 방법인데 물체의 형태와 재질을 결정합니다. 이 쉐이딩에는 플랫 쉐이딩, 퐁 쉐이딩, 그다음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물리 기반의 쉐이딩이 있습니다. 라이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미스피어릭 라이트는 반구 형태의 조명인데 주변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미스피어릭 라이트는 씬 전체에 부드러운 빛을 제공하여 저녁을 비춥니다. 네. 밑에 보이는 이 코드는 처음으로 이제 바빌론 코드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는 태양같이 멀리 떨어진 광원에서 오는 빛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방향성을 가지며 주로 그림자를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측의 사진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빛을 제공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있어서 윗면은 조금 밝게 표시되는 반면에 하단부는 조금 어둡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포인트 라이트는
하나의 지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산하는 주변 조명입니다. 전구나 촛불과 같은 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치에 따라 주변 객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스팟라이트는 말 그대로 스포트라이트인데요. 특정 방향으로 빛을 집중해서 손전등이나 무대 조명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지금 위에서 쬐고 있는 건데 이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쉐이딩은 씬에 있는 객체의 색상을 계산하는 렌더링 프로세스인데 물체의 표면이나 볼륨에 빛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체의 색상, 반사, 투명도, 반투명도, 방출 등을 보여주고 이 쉐이딩을 정의하는 프로그램이나 코드 조각인 쉐이더가 있는데 GPU에서 처리되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조작하여 개별 픽셀을 생성하고 화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벌텍스,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쉐이더 언어로 GLSL, 오픈GL 쉐이딩 랭귀지의 줄임말이고 하이레벨 쉐이딩 랭귀지의 줄임말인 HSL 등의 쉐이더 언어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웹GL을 사용할 것이므로 GLSL을 다루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텍스처와 매핑인데 텍스처는 말 그대로 질감입니다. 3D 모델의 표면에 적용되는 이미지나 패턴인데 3D 모델의 색상, 패턴, 디테일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현실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매핑은 3D 모델의 각 점의 텍스처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2D 텍스처 이미지를 3D 모델의 표면에 올바르게 투영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여기 구체 이 부분 있죠? 이 구체의 벽돌 모양, 이 베이스 컬러로 되어 있는 텍스처를 매핑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텍스처에는 물체의 기본 색상을 나타내는 디퓨즈 맵, 물체가 빛을 반사하는 방식과 강도를 정의하는 스페큘러 맵, 물체의 표면에 미세한 디테일을 추가하는 노멀 맵, 표면의 높낮이를 시뮬레이션하여 입체감을 부여하는 범프 맵, 투명도 또는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오퍼시티 맵, 이 외에도 발광을 나타내는 이미시브 맵, 반사를 표현하는 리플렉션 맵 등이 있습니다. 매핑으로는 3D 모델의 각 정점에 UV 좌표를 할당하여 텍스처를 정확한 위치에 매핑하는 UV 매핑이 있습니다. UV는 텍스처 이미지의 2D 좌표를 의미하는데 U는 가로축, V는 세로축입니다. 텍스처를 특정 방향에서 모델에 투사하는 방식인 프로젝션 매핑도 있습니다. 이어서 재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질은 메터리얼이라고 하는데 3D 객체의 표면이 어떻게 빛과 상호작용하며 어떤 시각적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정의합니다. 색상, 질감, 광택, 반사도, 투명도 등의 시각적 특성을 부여하여 모델이 더욱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이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텍스처 정보를 메터리얼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벨론에서는 스탠다드 머터리얼, PBR 머터리얼, 그 옆에 보이는 쉐이더 머터리얼 정도가 사용이 되고 기본적인 컬러를 표현할 때 스탠다드 머터리얼에서 디퓨즈 그리고 PBR 머터리얼에서 알베도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디퓨즈는 표면에서 빛이 어떻게 산란되는지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알베도 같은 경우에는 물체 표면에서 빛이 얼마나 흡수되고 반사되는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택의 스페큘러, 빛의 발산을 이용하는 이미시브, 투명도의 트랜스페어런시 등이 있고 이 재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탠다드 머터리얼은 이름 그대로 표준, 기본적인 재질의 유형이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색상, 특처, 광택, 반사 등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PBR 머터리얼은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고 말씀드렸죠. PBR이 메탈릭,
금속성, 그리고 러프니스, 거칠기의 속성도 지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합쳐서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D 모델링, 기본 베이스 모델에 텍스처를 매핑하고 조명, 그림자, 후처리 포스트 프로세싱 등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모델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이소메트릭 형태의 룸 파일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하얗게 형태만 갖추고 있는 것을 로우, 언쉐이디드, 베이스 메쉬 등등으로 부르는데요. 여기에 머터리얼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반반 놓고 비교해보면 모델링 파일에 텍스처를 매핑해서 3D를 2D 화면에 그리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알베도 컬러와 이미시브 텍스처만 사용해서 표현된 이 모델링 파일을 지금 보이는 이 화면처럼 그림자, 다양한 라이트, 포스트 프로세싱을 적용하면 또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모델링 사이트에 모델러가 설정해둔 렌더샷입니다. 요리조리 둘러보면 이런 모습인데 잘 꾸며져 있죠?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바빌론에 가져오면 앞서 보여드린 사진 비교했던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미리 세팅해둔 환경으로 설정해서 전체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꽤나 유사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같은 모델링이라도 사용자에 따라, 엔진에 따라 보여지는 화면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 끝이 났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얼른 다음 내용을 듣고 싶고 기다려지시나요? 처음 접하는 개념들이라서 그렇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만 다루었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When it comes to graphics, the more you understand about the real world, the better. 그래픽스에 관해서는 실제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좋다.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짐 블린이 한 말입니다. 3D 그래픽스를 만들고 조작하는 데 있어 실제 세계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말인데, 실제 물리법칙, 빛의 행동, 재질의 속성 등 실제 세계의 요소들을 이해하면 더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3D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특히 3D 모델링, 라이트, 텍스처링, 렌더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짐블린의 이 말처럼 지금 이 영상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3D 그래픽스 개발자들 혹은 이 분야를 지망하는 분들에게 실제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떻게 창의적인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